육장 인지행동 놀이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남은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네, 제한 설정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자, ACT 모델의 액트 모델의 치료적 제한 설정이 3단계가 있는데 저번에 이제는 처음에는 acknowledge 아동의 마음을 읽어주고 두 번째는 확고한 제안 전달하기 communicate 또 이제 세 번째는 대안 제안하기 change target이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이제 아동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공감할 때는 행동, 내용, 감정을 공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감정 욕구를, 소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즉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언어화해 주면 아동의 감정 욕구는 강도가 약화되더라.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필요성이 감소하더라요. 이것도 아동의 그 울분, 행동, 화에 따라서 공격성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감소한다라는 게 확실한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행동, 아동이 놀이치료자를 때리고 손을 쳐들 때 내가 뭔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아니면 이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초롱이 내가 지금 선생님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쳐드는 거 보니 많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날 때리고 싶구나, 혼내주고 싶구나 등등 이 내용을 얘기해주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딱딱한 걸 던져서 부시려고 할 때 이걸 부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속상하구나. 블록을 던질 정도로 많이 화가 났구나 등 이런 충동적인 거, 공격적인 행동, 감정을 읽어주는 거다라는 거. 이제 2단계는 의사소통하는 거겠죠. 이제 확고한 제한 설정인데 확실한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을 명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선생님을 때릴 수는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창문으로 물건을 던질 수 없어. 이 치료실을 부술 수는 없어. 라는 거를 확고한 제한 설정을 합니다. 누구나 다 다칠 수는 없다라는 거. 너도 다치면 안 되고 나도 다치면 안 되고 치료실도 다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제한 설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이제 3단계는 체인지 타겟, 목표 변경의 대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했죠. 대안을 제시하는 거. 내가 화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꼭 때리고 싶다면 여기 이 인형을 때릴 수 있어. 이 인형한테 해볼래? 아니면 여기에 그림으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사람한테 할래?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 할래? 등. 그래서 내가 뭔가를 꼭 던지고 싶다면 여기 공을 던질 수는 있어. 그리고 이 벽을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신문지로 공을 만들어 볼까? 찰흙으로 공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아동은 이런 제시된 대안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범위를 골라야 하는 거. 즉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배워가는 거. 이러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고 부수면 안 되는구나. 간접적으로 하는구나. 여기에서만 허용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 2, 3단계를 거쳐서 했는데도 아동이 계속 그런 행동을 시도한다라면 마지막 선택의 기회는 주는 거예요. 이때는 치료자가 부정적인 감정, 얄미움, 답답함, 분노 이런 거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확고하게, 만약 내가 곧 그걸 던진다면 오늘은 내가 여기서 그만 놀기로 결정한 거야. 던지면 그만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만약에 창문으로 던진다면 오늘 남은 시간 던지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계속 할 거고, 던진 다음에 여기서 그만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누가 하게 해? 네가 해. 아이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던졌으면 오늘은 그만하는 거.
아, 던졌으면 오늘은 내가 여기서 놀지 않기로 했구나. 아, 오늘은 내가 더 계속 남은 시간을 놀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이런 4단계, 5단계는 초보자가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슈퍼비전,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신중하게 해야지, 아니면 아이가 여기서도 나는 허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 설정이라는 것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설정과 다른 반응 기법의 조화에서요, 뭐 감정 반영하고, 이 감정은 행동 내용, 감정 반영하고 행동 반영하고 제한 설정 1, 2, 3단계 하고 3단계 안 하면 4단계 등등,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뒤에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반응, 아이들한테 치료적으로 접근해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의 잠재력을 믿고 침착하게 접근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초보 상담자들한테 이런 그 치료적 기법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성공적인 제한 설정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을 돕는 섬세한 예술이다. 그래서 내가 아동한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한 수련, 슈퍼비전, 숙련도를 통해서 좀 유연하게 아동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아동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놀이치료 과정의 단계별 이해입니다. 놀이치료 과정은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도요, 자, 모든 치료 과정, 상담 과정이든 치료든, 처음에는 전화 문의든 접수 상담이든 문의 상담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접수 상담을 합니다. 이 접수 상담에서는 아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웬만하면 다 이제는 알고 가시면 되고요. 및 놀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첫태기 즉 초기 상담, 중기 상담, 말기 종결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말기 안에는 종결 들어가고 초태기, 초기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에서는 아동은 첫 놀이실에 오건 상담실에 오건 치료자를 처음 만나고 신뢰관계 형성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왜? 아동은 스스로 엄마 저 상담하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라고 오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내면에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이 회기, 놀이 치료 회기에 드러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저스가 말한 인간 중심 치료의 12단계, 12단계가 있어요. 로저스는요, 치료자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내담자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1단계, 아동은 도움을 받고자 한다. 물론 아동이 스스로 오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은 알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든 어쨌든 이제는 그 보호자가 이제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여기에 데려다 온다는 건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본인도 알아챕니다. 그래서 우선 오면은요, 처음에는 반항도 하게 되지만 체념하고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반항적인 아이는 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는 놀이치료실이야. 내가 원하는 놀잇감을 직접 네가 고를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놀 수 있어. 이런 구조화, 제한 설정 이런 구조화를 통해서 네가 지켜야 될 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치료적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치료자가 도움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는 너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치료자는 판단 없이 아동의 감정 행동
생각을 반영하겠죠. 그래서 안전한 관계 안에서 아동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단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리고 4단계는요. 치료자는 아동의 부정적인 공격적인 행동 밑에 깔린 의미와 감정을 반영한다고 하겠죠.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적이든 외적 감정이든. 그래서 점차 아동은 자기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과 공격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수용한다라는 거. 다 5단계쯤 되면은요. 부정적 감정에 압도당했던 상태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동은 놀이 그 안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단어로, 놀잇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빈도가 증가해요. 즉 치료사의 관계가 더 좋으면 이 5단계가 빨리 시작하겠죠. 자, 6단계는 어느 정도 긍정적 표현이 특별히 뭐 칭찬받지는 않지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감정들이 동일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삶에서 모든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7단계쯤 가면은 그냥 상상한 대로 그림도 그리고 상상한 대로 놀잇감으로 표현도 하고 뭐 색종이 접기든 모래놀이든 그냥 인형 치료 인형 갖고 놀는 블록으로 놀든 자신의 실수나 시행착오 이걸 인정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강점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약점도 수용하는 마음이 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통찰력과 자기 수용이 들어가고요. 8단계쯤 되면은 이제 놀이에서 문제 해결을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문제에 있는 현재 문제 상태를 표현해 놓고 그것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냈다는 거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치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을 놀이치료실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는 대처 행동의 명확화. 자, 9단계는요, 아동이 그렇게 했던 행동을 일상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집안일 돕고요, 숙제도 스스로 하고, 친구 누구한테든 먼저 인사하는 등등의 이제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행동이 이제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강점, 약점, 부정적, 뭐 긍정적인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는 회피했지만 직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용이 지속되면요, 이런 긍정적 행동, 시도, 생동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놀이치료실 안에서와 밖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긍정적 행동이 증가해요. 그러면 주위에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이런 긍정적 행동을 더 늘려간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치료자와의 관계는 따뜻하고 상호적이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감정을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점점점 종교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치료자에 대한 따뜻한 안전한 관계를 여전히 자각하면서도 치료의 필요성이 감소되겠죠. 그러면 종교를 준비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저스가 이제 성격 변화 7단계를 말을 했습니다. 자, 내담자 안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변화 발달을 이제 서술하면서 치료적인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로저스는 공언했고요. 로이는 이를 놀이치료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자, 7단계, 이제 1단계는 우선 처음에는 아이들은 분명히 자기의 자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저항적입니다. 물론 순한 아이들이나 수능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 수줍음 많은 아이들은 이런 방어적이거나 저항적인 건 덜합니다. 와서도 그냥 순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들은 저항을 많이 하겠죠. 뭐 놀이치료실 입장 거부, 아니면 놀잇감을 던진다든지 안 한다든지, 아니면 거친 말을 쓴다든지 욕을 하든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변화를 두려워하는 낯선 상황에나 낯선 사람한테 변화를 두려워하는 아이들
이런 두려움, 불안,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계, 이런 아이들 많이 있죠. 예민한 아이들, 내면의 불안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 1단계에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한두 번 오면은 체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체념하고 치료실을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점차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감정표 이때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치료자와의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 아이가 혼동감을 느끼는 유치원생이 가정에서 짜증을 내지만은 놀이치료 안에서는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장면을 반복하면 얘가 지금 2단계 탐색과 경직을 하면서 점차 적응을 하려고 하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3단계쯤 되면 이렇게 앞에서 탐색과 경직, 일상 사건을 놀이로 반복하는 아이가 이제는 좀 약간씩 의미 있는 놀이를 조금씩 시작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정서적으로 거리가 돈독해진 건 아니에요. 거리감을 두겠죠. 그래서 그 치료실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중간에 좀 하다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놀이를 중단하고요. 그래서 아동은 이런 뭐 상상놀이, 역할놀이를 드러내지만 조금씩 중단하기도 하다가 4단계쯤 되면 이제는 이런 의미 있는 놀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점차 늘어난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표현도 증가하고, 그래서 치료자와 친밀해질수록, 즉 관계 형성이 잘 될수록 언어 소통도 함께 증가하고 깊어지더라라는 거. 감정 표현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5단계쯤 되면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 느끼는데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언어로 말을 못했던 것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처 기술, 의사결정 기술을 좀 자신 있게 활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행동의 한계선을 넘으려고 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멈추고 눈치를 보고 스스로 깨닫고 만족을 지연하면서 행동을 중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선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형놀이를 즐기던 여아가 퇴실 시간에 아쉬워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뗐어요. 선생님 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호하게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항상 오늘 단호했으면 내일도 단호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예. 근데 나중에 아쉬워는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몇 초 만에 오늘은 그럼 아쉽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아이가 스스로 책임감, 주도성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6단계 정도 되면요. 이제는 일치성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존중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참으려고 해요. 인내하는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동이 자기 수용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용적인 마음도 갖는다. 처음에는 막 짜증냈고 다툼,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상호작용하고 적절한 표현하는 모습,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치료하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단계 정도 되면은 아동은 자기 실현을 완전히 이룬 사람으로 보기에는 이 발달 단계가 아동이잖아요. 연령상 한계가 있지만은 아동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실에서의 치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대인관계 기술까지 아이는 수용적이고 공감하는 태도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킨스는 성인의 경우는 1, 2단계의 상담을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하지 않고 3단계부터 상담이 시작하고 4, 5단계에 활동적이고 6단계에는 돌아가지 않는 성격 변화의 시초이다.
그래서 7단계에서는 치료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동의 경우는요. 1, 2단계 상담이 이게 좀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아동은 성인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동이나 성인은 그 사람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단계의 상담 꼭 시작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아동이 시작할 때 단 상담실 밖에는 나가지 마. 여기서만 있다가 나가야 돼 라는 제한 설정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레이는 아동에게 적용할 수 할 때는 조금 이거와는 다르게 다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 의뢰로 1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해요. 놀이치료실 안에는 들어오지만 어떻게 해요? 아동이 그 안에서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단 놀이치료실 안에서 치료자와 아동과의 신뢰적인 관계, 탐색, 이런 변화가 이제는 나타날 때까지 치료자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아이는 1단계부터 치료실에 들어와서 상담은 시작된다라고 보지만 아이의 내면의 상담은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동과 성인 치료 과정을 보면요. 이제 초기 인식에서 성인은 도움 필요성을 미인식하거나 아니면 자발성 있는 사람을 인식해서 상담을 시작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그러겠죠. 우선은 그러나 아동은요. 부모의 의뢰로 1단계부터 그냥 강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은 자기가 와서 자발성으로 얻은 성인입니다. 청소년이 아닌. 이럴 때는 내가 인식할 때까지 상담 시작은 본인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다음에 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동은 무조건 치료실에 오면은 강제적으로 치료실에 아동이 들어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요. 상담 시작할 때는 성인은 2단계에서 상담이 시작했겠죠, 벌써. 아동은 이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진행 중이고요. 활동적인 단계에서는 성인이나 아동 모두 활동적인 치료 과정이 있고요. 또 변화, 이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성격 변화가 시작하고 또 자기 실현 단계로 들어가면 성인도 치료자가 불필요하고 아동은 수용, 공감, 태도, 지속 증가해서 결국은 아동이 어느 정도의 밖에서 대인관계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잘 처리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치료를 마무리한다라는 거. 자기 실현까지는 아이가 아직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일상생활에서도 온전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는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치료 과정에서는요. 아동의 개별 독특한 이 독특성을 인정을 하고요. 안전한 관계 형성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놀이치료실에서 했던 거 이거를 일상에서도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최소한 제한만 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해서 허용적인 환경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제한 설정은 아동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또한 강점, 약점 모두 인정하는 자기수용 촉진하고요. 아동의 변화 신호를 기다리는 치료자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동이 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거는 이 단기, 초기, 중기, 말기 과정에서 칼로 자르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초기가 굉장히 긴 아이들, 중기가 긴 아이들, 그러다가 중기가 길다가 말기도 짧은 아이들,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한 놀이 중단도 자꾸 3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놀이 중단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힘든 주제를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저항이 아닌 치료자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9단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일상적인 긍정적인 행동은 매우 작은 신호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치료자가 좀 놓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는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자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주세요. 라고 강화시키는 거. 또한 많은 아동이 자기 이제는 수용을 넘어서 타인한테 수용받고 공감받고 지지받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발달시키는 거. 이게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가장 치료적 성과 중에 하나이다. 타인 수용의 발달. 이게 이제 치료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의점이다, 시사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놀이치료 과정은 아동의 내면을 탐색하고 수용하고 성장 변화하는 여정이다. 아동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12단계, 7단계의 이론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강력한 이제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이런 이론적 단계를 지침으로 하되 꼭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반복하고 뛰어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약간은 다를 수 있고 한두 단계는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동행하는 치료적 관계, 치료 동맹을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힘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후 상담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이제는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키언이의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이제 4단계 과정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키언이는 놀이치료 4단계 탐색에서 숙달까지를 이제는 제시를 했는데, 우선 1단계는 아동의 놀이치료실이나 와서 치료자나 이런 놀이치료실, 그리고 그 치료 상담 센터, 아니면 각 자기가 들어가는 치료실 등등을 굉장히 이제 탐색하고 적응해 갑니다. 이게 워밍업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놀이에 확실하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왜? 이곳이 나한테 안전한 곳인지, 이 치료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이는 탐색해야 되고 이제 관계 형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동의 연령이나 성향, 자아 강도에 따라서 웜업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요. 빠른 아이 있고 늦은 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단계는요. 이제 적응을 넘었으면, 워밍업이 넘었으면 이제 아동은 이제 놀이에 아이들이 보다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이루지 못했던 욕구들을 표현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 등을 이제는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런 욕구를 표현하기에는 이 치료실이 충분히 안전한 공간인지, 저 치료사가 나의 이런 것을 받아줄 수 있을지 충분한 안정감을 더 이제 느끼면 좋겠죠. 그래서 2단계는 이런 아이들의 공격적인 표현이 많이 최고점에 달하는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성 수준에 따라서 제한 설정하셔야 되고요. 3단계는 공격성 행동이 점차 감소하면요, 아동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퇴행적인 놀이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양육받고 싶어 하거나 사랑받고 싶어 하거나 보호받고 싶어 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린아이 행동을 왜 해? 라고 무안을 주기보다는 그 아이가 사랑받고 싶구나, 의존하고 싶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과 더 애착, 이런 것을 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4단계 정도 되면은 아이가 이런 퇴행적 놀이도 점차 줄어들고요. 이제는 거기에서 언니 모습, 형님 모습, 즉 성장하는 모습,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선생님 이거 도와줄까요? 아니면 선생님을 막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이 놀이와 그 본인과 치료
사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감정을 충분히 더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좀 더 용인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성장과 숙달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과정들이 임상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고려 사항이 있는데 레이는요. 모든 아동이 이러한 단계로 획일적으로 발달하진 않아요. 분명히 개인차가 있고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아동의 그 문제점에 따라서 행동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 7단계, 4단계 등 이런 다양한 단계 이론이 있구나라고 보고 치료자는 아이에 맞게 단계 설정을 그냥 이거에 대해서 보고 맞는 것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섞어도 돼요. 그래서 놀이치료자들은 이런 치료 과정에서 아동의 진보,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늠할 때 적합한 것을, 적당한 것을 갖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는 당연히 아동의 현재 단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합한 반응과 개입을 제공해서 치료적 관계를 강화해서 아동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력자, 촉진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동 중심 놀이치료의 과정에 보면은 우선 랜드레스는요, 이 시간은 아동이 스스로를 안내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시간이며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그 놀이치료 시간은 아동에게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기만의 세계이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해라 뭐 해라 지시하지 않는다라고 또 압박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따라간다 같이 동행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회기는 이제 관계 시작이겠죠. 아동은 오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분명히 엄마가 가자고 해서는 왔어. 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저 선생님은 누구지? 그리고 저 선생님과 나는 이 단둘이 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도 또 야단을 만나 등 여러 가지 아동들은 모든 감정의 생각에 휩싸이겠죠. 그래서 첫 상담 시간의 목표는 아동의 저항이나 불안, 위축을 최소화해서 치료적 관계에 나는 너를 도울 사람이고 너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만 심어줘도 첫 회기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회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신뢰관계 형성을 해야죠. 치료자와 아동과의 관계 형성.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은 아동이 놀이치료자를 어떻게 보느냐, 빨리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빨리 되고 늦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동이 경험하는 그 순간 는 놀이치료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접촉한다라는 것은요, 아동 자아와 소통함에 있어서 아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그래서 놀이치료자는 최대한 아동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반응하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빨리 아동의 내적 세계로 치료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치료실 안에서 관계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접수 상담하고 전화 상담하고 아이가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부터 부모와 인사하고 그리고 아동과 인사를 하겠죠. 그럴 때는 아동이 앉아 있으면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나는 이제 몸을 숙이거나 앉아서 아동과 눈을 진짜 잘 맞추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로 내가 철수구나, 내가 초롱이구나, 반갑다, 안녕, 반가워, 나는 놀이 선생님이야 라고 이렇게 첫 만남을 좀 아동이 저 사람이 나의 선생님이구나, 놀이치료 선생님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인상은 좋네, 첫인상은 좋네 라고 이제는 그 인상을 먼저
좋은 인상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 아동은 놀이치료자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저 선생님을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좋은 출발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치료 과정과 이제는 이 진보를 통해서 아동의 내적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때 치료자는요 아동이 어떻게 느끼고 변화하는지 모든 모습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동이 처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의미, 표정, 몸짓을 하는지를 놀이 내용을 통해서 관찰하고 쉽게 민감하게 그 반응을 알아채셔야 된다라는 거. 또한 아동이 반복적인 놀이를 계속하고 있고 투사한 놀이 장면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아이가 중요한 내적인 마음에 있던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이구나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실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껴서 예전부터 억압해왔던 내적 재료들을 계속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게 아직 미해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 즉 억압해봤던 욕구를 충족하거나 소망을 전달하고 묵었던 감정을 해소한다라는 걸로 이제는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자, 만 5세 정하의 이제는 사례들을 가지고 보면은 10회기까지는 그냥 놀잇감을 찾고 어떤 놀이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망설임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아이는 이제 10회기까지 계속 망설이는 과정을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치료사는 아이를 닥달하지 않고 인내심으로 같이 기다려준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걸렸다는 거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래 걸렸지만 이제 이게 끝나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12회기부로부터는 정말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찾고 거기에 온전히 쏟아붓는다. 이게 아동이 변화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은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자기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난 이거 할래요. 전 이거 할래요. 이렇게 아동이 변화하면 넌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거 아이가 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 아이가 난 이거 노랑 그리고 초록 빨강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정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색들을 정했네 그렇게 고를 수 있네 라고 네가 고른 것을 책임감을 돌려주는 거예요. 잘 골랐어가 아니고 그렇게 고를 수도 있지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법들이 수백 번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계속 자기 안에 머물렀던 것이 계속 반복하면서 해소되면 아이는 그 뒤에 빠르게 성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에 변화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 기다려줘야 된다. 재촉하지 않고 빨리 해 종용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안전한 환경에서 어려운 표현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놀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직면하고 해결하는 할 때 계속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해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내적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된다. 그런데 진행되다가 어느 과정 막힌 곳이 뚫리면 급작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는요 아동이 표현하는 놀이와 그 속에 있는 이런 그 과정 진행되는 그 진보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아동 중심 놀이 치료자가 해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동이 처음 보인 행동은 아동의 내적인 상태, 능력이나 관심, 고민,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이제는 포착해 내야 되겠죠. 민감하게. 그래서 이런 아동이 반복되는 놀이
빈도, 몰입 정도, 아니면 어디에서 중단하는지, 현실성과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아직도 상상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지, 이런 주제, 이슈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는 만 4세인 민지는요, 엄마가 이제 남동생을 왔습니다. 어느 날 보니 자기가 사랑받다가 남동생이 이제 나타났고, 남동생에게만 엄마가 계속 이제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마침 유치원도 옮기게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은 이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라는 불쾌감도 있을 거고, 예민함도 있을 거고, 짜증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런 떼쓰기가 있겠죠. 그래서 놀이치료실에 이제는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 초기에는 이 토끼 가족을 가지고 계속 엄마, 언니, 아기 놀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 토끼는 혼자 남겨지는 장면. 이건 뭡니까? 현재 일상에서 나누는 것을 얘는 고스란히 놀이치료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10회기까지 반복을 하다가 이제는 언니 토끼는 무조건 엄마가 나만 바라봐 주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 아빠 토끼와도 놀고 다른 친구 토끼와도 놀고 다른 가족과도 노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감정 억압됐던 것은 해소 못했던 거는 해소되었구나, 이제 변화되겠구나라는 것을 치료자는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기에는 엄마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용서하고 왜 동생을 챙겨야 되는지 이제 그때쯤 알겠죠. 그래서 엄마의 상체, 동네 구경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놀이에서도 표현이 되면 시야가 확장되고 서서히 놀이를 마무리하고 종결해도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는 엄마의 관심만을 기다리던 내적 상태가 이제 줄어들고 여기서 충분히 표현을 했겠죠. 서운함, 질투심이 감소해서 주변 환경으로 시야가 넓어졌다라는 것. 이게 치료의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증가한 거죠. 로저스나 레이나 키언이가 언급했듯이 이런 놀이치료 회기를 진행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매우 공격적이다가 아니면 반복적인 부정적인 정서를 분출하듯이 표현하기도 하다가 그게 끝나기 시작하면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이러한 또 행동은 아동의 치료관계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더 확연히 드러나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과정을 아동이 자아가 스스로 해당 감정을 충분히 통합하고 거기에 쏟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맞닥뜨릴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게 해주면 아동이 그때는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제 종결을 하겠죠. 그래서 종결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에서는 아동한테 우리 초롱이가 이렇게 좋아서 이제 선생님은 초롱이와 서서히 초롱이가 여기 치료실에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처음부터 10회기로 합니다. 8회기로 합니다. 하지 않고 이 과정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결을 할 때는 아이와 부모와 상담사, 치료사가 셋이 합의한 다음에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종결을 계획하진 않는다. 왜? 아동의 속도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할 때는 아동이 처음엔 치료자한테 온전히 관계를 줬고 믿었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이제는 너랑 안 만나도 된다라고 하면 나는 버림받았나? 라고 해서 아동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동과 상의한 다음에 종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놀이치료자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정서적 소통을 해가는 관계이고요. 충분히 이 치료 회기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할 때도 아이가
어느 정도 이런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종결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한 관계였어. 흥미, 분노, 화남, 즐거움, 슬픔 이걸 다 같이 공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요.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동이 성장했다는 증거이고 그걸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초롱이는 이제 여기 안 와도 충분히 집에서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밖에서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은 여기서 선생님이랑 나랑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라는 또 다른 전환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종결도 갑작스럽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와 상담해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해서 종결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종결할 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종결은요, 우선 이거예요. 치료자에게 덜 의존할 때, 의존성이 감소할 때, 다른 아동이 치료실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덜 가질 때, 질투를 덜 느낄 때, 또 선과 악에 대한 존재함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신의 뭐 성별 이런 게 자기 인식이 성장이 되었을 때 또한 표현 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할 때 욕구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고 자기가 욕구할 때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게 욕구 표현의 언어로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변화가 왔을 때 또한 이제 행동 공격성 변화나 아니면 자기 표현을 언어로 스스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잘할 때 또한 앞에서 보였던 표현적인 놀이 이런 것들이 감소했을 때 즉 이런 행동이 이런 변화된 게 행동으로 보였을 때 그리고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나타나는 감정이나 현상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성숙했을 때 이렇게 왔을 때가 이제 자기평가의 신호이고 통찰 아하 그렇군요 라고 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내적 통합이 왔을 때에 치료자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종결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이는 의존했던 것이 버림받는 상실감을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결이 다가오는 신호들은요, 이제 여기 놀이치료에서 놀이를 하는 거를 흥미에 관심, 이제 감소하겠죠. 할 것도 없네, 다 해봤는데 등등. 그래서 저 이제는 언제까지 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자, 이런 질문은, 치료사가 봐도 아이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보였고,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했을 때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반응과 행동 과거를 스스로 비교해서 처음 올 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편해요. 라고 하고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찰될 때 이 치료가 종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신호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결 과정은요, 1, 2개월 전에 의논을 하든 아이에 따라서 3, 4회기, 4회기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거는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탁상 달력이나 유아는 막대사탕이나 젤리로 남은 횟수를 확인하게 해줘도 되고요. 또한 마지막 회기에는 작은 이벤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라 라는 거. 그래서 종료는 네가 새로운 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라는 가능성을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는 치료자는 아동의 자신감을 증가하고 문제 행동이 감소되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도전 과정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을 때 그때 종결을 고려해라 라는 거예요. 또 학생이라고 하면은 학교와 친구 관계에서 향상을 보일 때 종결을 해라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아동 중시 놀이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6장 인지행동 놀이치료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